자,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지금까지 이런 경제 위기는 없었다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다루고 요 며칠 계속 경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안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수치가 안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개의 소식 다 경제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진짜 제가 이 제목에서 붙인 것처럼 역대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손예인 씨가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 많이 알려주시지만 사실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웅냥이 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알기 쉽게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인지 오늘 애지중지 뉴스 두 개 아이템 통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황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타난 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어요. 일단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2009년에는 경제 위기였잖아요. 미국발. 네, 근데 2023년에는 그만큼 큰 게 온다. 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에요. 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경제학자들이 지난주에 보고서를 내놨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2023년 상당 기간 동안에 이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그냥 경제학자들만 내다본 게 아니라 OECD는 아예 데이터를 내놨어요. OECD에서? 네, 경제 이렇게 안 좋아질 거다라고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매년 발표를 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의 경제 침체를 경고를 하면서 지난 6월의 전망치 2.8%에서 2.2%로 무려 0.6%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거 0.6인데요? 하시겠지만 이거 엄청 내린 엄청난 거예요. 네, 진짜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로 좀 과장한다면 그 정도라고 볼 만큼 엄청 안 좋은 수치인 거고요. 경제 전체의 수치가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시 안 좋을 거다, 전망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종전에는 2.5%였는데 2.2%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둡다. 라고 내다본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특히나 대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요즘 진짜 걱정이 많아요. 자, 이번엔 대출 얘기네요. 네, 대출. 왜냐면 금리 자체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금리 같이 따라 오르잖아요.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르는 게 대출 금리라서 일단 벌써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7%를 찍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담대라는 말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오르내리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혼합형 금리가 벌써 7%를 찍었고요. 이 언론에서는 올해 안에 8%를 찍을 것이다. 올해 안에? 심하게는 1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8%는 당연히 찍을 것 같고 10% 얘기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대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국에서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으로 단행을 했고 또 추가 인상도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이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빅 스텝은 갈 수 있다라면서 우리도 오르면 또 대출 금리 더 오르겠지? 더 오를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참 대출 지금 사실 이 주택 관련해서 대출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저만 해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낮춰주고요. 고정금리로 묶어둠으로써 이 대출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에요. 이걸로 갈아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게 우선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네. 저 금리 낮춰주세요. 근데 이제 근거 없이는 안 되겠죠. 저 신용도가 올라갔어요. 월급 올랐어요. 승진했어요. 등등 이렇게 좀 청신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출을 끼고 있는 은행에 찾아가셔가지고 증빙 서류를 내시면 금리를 인하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채무자다. 맞아요. 나는 돈을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는 굉장히 안전한 채무자니까
나 금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맞아요. 처음 들어봐. 금리나 요구권.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원래는 은행들이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서 이거 소비자들의 권리인데 왜 그렇게 홍보 안 하느냐.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은 홍보를 해라라고 정하면서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은행 앱 활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앱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맞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근데 앞으로 계속되어 전해주실 것 같고요. 그럼요. 다음 헤드라인은 또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올겨울 우리나라도 더 추워집니다. 인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파리의 에펠탑 1시간 불 일찍 끈다. 그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에너지 대란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고가 돼가지고. 저는 그 무슨 그 정말 기온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 대란. 에너지 대란이 온다. 우리나라에도 올 거고요. 이제 우선은 해외의 사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다뤘던 소식에서는 전기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스도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막은 게 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적인 것, 특히나 가스에 이제 지분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이 연초 대비 300%래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300%. 네, 상승률이. 예.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여가지고 아주 해외에서는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미 상반기 동안에 전기 소매 요금이 66% 올랐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거 진짜 처참해요. 반려동물을 내다 버리는 수도 너무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당장 이 에너지 쪽에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까지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기르질 말지. 맞아요.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땔감을 때려 다니는 분들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땔감이요? 네, 맞아요. 그거 태워서 나무를 하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벽난로에다가 태워서 그걸로 난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유럽발 전기 대란, 이 에너지 대란은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비롯되는 게 크겠죠? 맞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너희 우리 비난했어? 그럼 우리 에너지 수출 안 해? 라면서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 일체를 끊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폭증은 물론이고요.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역시 가스, 전력 요금 역시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사례지만 해외에서는 난방을 일정 온도 하면 감옥을 보내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집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게 맞춰놨어. 그럼 너 감옥. 집은 아니고 공공기관 한정이긴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의 얘기인데 스위스에서 가스 배급제 시행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9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3년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핀란드가 또 사우나의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우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라고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우나도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럼요, 가스도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얘기로 이렇게 바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추운 겨울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곳에서 일단 에너지 아낍시다라고 운동이 벌어질 거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난방 온도가 18도였는데요. 17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18도에서 17도로. 네. 근데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거 굉장히 좀 추운 온도거든요. 그래서 어디 공공기관만 낮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의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역시 인상될 것이 유력합니다. 요금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니까 또 조만간 우리의 가스요금, 전기요금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수희님도 가스요금 엄청 오를 것 같아서 온수 매트를 사놨는데 전기요금도 오르네요. 맞아요. 올겨울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